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제가 사촌동생의 짐을 잠깐 맡아주면서 사촌동생이 갖고 있던 이런 모형 총기류도 잠깐 저희 집에 와 있어요. 이게 불법은 아니고 칼라파트라는 색이 다른 부분으로 모형 총기임을 표시해가지고 방송에 한번 써보고자 꺼내 들었어요. 요즘에 누칼협이란 단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저는 총을 들고 아파트를 사라고 협박 같은 강요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2015년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2018년부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죠. 그리고 부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다녔어요. 특히 부대 일과 하다가 휴식 시간, 담배 피러 가는 시간에 비흡연자지만 흡연장을 많이 따라갔죠.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고, 교육훈련 할 땐 총기 들고 교육훈련 하다가 흡연장 가면 이런 식으로 총을 들고, 정확히는 총을 메고겠죠. 총을 메고 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사실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큰 자극을 줬어요. 하나는 지금 집을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산가치 상승과 주거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어필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독신 숙소와 오래된 군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주거 환경과 앞으로 집을 사기 더 힘들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앞으로 집을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이유가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군인들이 결혼하면 보통 군아파트에 살아요. 군아파트에 살면 장점이 주거비가 안 들어가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주거비에 돈이 안 들어가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그 돈이 다른 소비로 이어져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월세 부담, 전세이자 부담과 2년마다 다시 계약해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큰데, 군인들은 이 군아파트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전역할 때가 다가오면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데, 그때가 또 돈이 많이 나갈 시기예요. 자녀들이 대학도 가는 학비도 내야 되는데 집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산 다음부터 저희 보호관님 그리고 중대장님 포함해서 부대 사람들한테 집을 사야 된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얘기를 했죠. 돈 얼마 모았어? 돈 얼마 모으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3천만 원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설계를 다 해줬어요. 지금 있는 돈과 대출 받는 방법, 그리고 상환 계획, 출퇴근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줬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갔을 때 취득세나 대출이자 그리고 출퇴근 비용을 다 계산해서 손익이 어느 정도 날지 다 계산을 해줘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주말에 끌고 와서 아파트도 보여주고 임장도 같이 다니면서 설득을 계속 했죠. 그래서 제가 끌고 다니면서 계약해준 게 10명, 13채의 집을 계약을 해줬고, 10명에서 13채인 이유는 3명은 2주택까지 간 거예요. 2주택 3명 중에 1명은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받고, 1명은 전세 계약, 1명은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컨설팅해서 한 채를 사게 해준 후배는 본인이 알아서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후배는 투자에 관심이 좀 있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지방에 오피스텔 2채 투자해서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월세를 받는다고 하길래 정신 차리고 아파트 알아보라고 해서 결국 아파트를 매수했고, 수익률은 훨씬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집값이 미친 듯이 상승했을 때 저는 한 발 뒤로 빠져서 더 이상 총 들고 협박하는 일을 그만뒀고, 그때부터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실거주 할 거면 사고, 실거주 했을 때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 5년 10년 살다 보면 결국에 수익을 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컨설팅 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8천만 원에서 2억까지 가격 상승을 다 맛봤고, 정말 늦게라도 올라탄 사람도 3,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투자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에요. 3천만 원이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총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 있게 사라고 했던 이유, 역사상 최저 금리라는 게 한몫했어요. 제가 컨설팅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아직 2%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모두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정금리로 2%를 유지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1%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3천만 원을 가지고 2%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 주거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냐? 제가 컨설팅 해주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밥 한 끼씩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방송에 좀 쓰겠다고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고 있었더니 총이 상당히 무겁네요. 옆에 사진들을 한 장씩 보여드릴 텐데, 군생활 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한 사례고, 신축 아파트에서 강아지 2마리랑 살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컨설팅 해준 10명 중에 7명은 독신이거나 독신일 때 컨설팅을 해준 사례예요. 즉 혼자 살면서 20평대 혹은 30평대 아파트를 산 거죠. 두 번째 집 사진은 어떤 선배의 집인데, 군생활 10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집이고 34평 신축 아파트예요. 부동산 상승기 정말 마지막 직전에 매수에 성공을 했고, 선배를 설득하는 건 정말 쉬웠는데 이제 선배가 형수님을 설득하는 게 더 힘들었죠. 억소리 나게 올라갔던 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집도 2년 후배 집이고 군생활 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어요. 제가 컨설팅 해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집을 산 후배예요. 근데 이 후배가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열심히 설득해서 결국 집을 사러 오겠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후배가 주말마다 배틀그라운드에 정말 빠져 살아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집 사러 안 오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넘게 안 오길래 정말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좀 집 사러 오라고 해서 결국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은 물건들이 다 빠져서 지금 있는 집을 사게 됐는데, 한 달만 더 일찍 왔어도 그때 같은 가격이었던 게 지금 3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나죠. 이 배틀그라운드 한 달을 즐기느라 3천만 원을 적게 번 거죠. 이 얘기 술 마실 때마다 본인한테 하는데 본인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집도 군생활 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후배고, 다른 부대에 있다가 전입을 왔는데 주거 문제를 고민하길래 집을 알아봐주고 데리고 가서 계약까지 성사시켰어요. 이 후배가 알아서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쓰면서 현재 2주택인 상태죠. 이 사진은 군생활 10년 만에 34평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선배의 집인데, 계약부터 입주까지 좀 힘들었던 집이에요. 계약을 3월인가 4월 좀 일찍 하고 잔금이 10월로 계약 날짜와 잔금 일자가 좀 많이 벌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3월과 10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이라면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 배상을 해주고도 다른 계약을 알아볼 상황이었는데, 이 선배가 잘 모르고 귀찮다는 이유로 계약금으로 매매 금액의 25%를 계약금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 오르는 거 보고 집주인이 계약 파기할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나중에 계약서 보니까 계약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 보고서는 좀 반전이었어요. 이건 제가 그냥 10%만 넣으라고 했으면 계약이 파기됐을 집이에요. 34평 브랜드 아파트여서 정말 억소리 나게 올라갔고, 다음 집은 군생활 5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후배의 집이에요. 이 후배는 보통 후배는 아니고, 제가 이등병 때부터 데리고 있던 용사였다가 현역부사관도 지원시키고 독신숙도 쓸 때는 저랑 같은 방을 쓰기도 했고, 저랑 부모님이랑도 통화를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집을 살 때도 제가 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죠. 집에 알기용품이 있긴 한데 이 집을 살 때는 독신인 상태에서 이 집을 먼저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의 후배도 군생활 6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고, 저랑 최근에 분양권 투자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한 후배예요. 서브컬처 덕질한 후배긴 한데 분양권에서 번 돈으로 뭐 피규어도 사고 집안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집도 시세 상승이 꽤 됐고 분양권 투자도 시세 상승을 맛봤는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3명이 더 있는데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끝까지 안 보내주고 있어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명은 집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전세로 2년을 살고 그 기간 동안 돈을 더 모아서 안전하게 집을 사겠다고 얘기를 해서 전셋집으로 들어갔다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1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더 커서 세입자를 다시 구해주고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랑 또 분양권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선배는 제가 예전 부대에서 근무하던 부대의 선배인데, 어떤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봤더니 그 아파트는 별로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를 사라고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이 통해서 제가 추천한 아파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을 비교해봐도 그때 선배가 사려고 했던 아파트보다 지금 제가 추천한 아파트의 수익률이 50% 이상 더 좋은 상태고, 여유자금 있으면 한 채 더 하라고도 추천을 해줬는데 한 채 더 추천을 해줬을 때는 결혼을 한 상태여서 혼자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길래 형수님까지 같이 만나서 제가 형수님까지 설득을 해서 결국 투자를 했어요. 그 아파트는 1000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전체 평수 다 따져도 매물이 2개밖에 없고 매수가 대비 2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제가 말한 컨설팅은 어디까지 해줬냐, 일단 설득부터 했죠.